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말에 허세 가득한 시부모님에게 사사건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만 2년 되었고 6개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이라면 신혼입니다.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느라 신혼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막가파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쁨 받으며 시댁과 잘 지내겠다고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드시고 싶다는 것을 사드리고 왔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간 적도 많아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보니 내가 뭘 위해 그러고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너무 힘들면서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은 저 혼자 오버하고 혼자 실망해서 막장 며느리가 된 것이기는 하네요. 저희 시아버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똑똑한 줄 아는 분이세요. 돈은 없는데 있는 척은 하고 싶고 여기저기 무슨 일이든 참견해서 본인의 조언대로 하길 바라는 전형적인 허세 가득한 분입니다. 첫 번째 일은 입덧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입덧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치도 없는 단맛도 거의 없는 사과를 시아버지가 아는 과수원에서 가져와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 먹을 과일은 박스로 주문하면서 며느리 먹을 과일은 이딴 것을 주냐고 했죠. 과수원에서 버리는 사과를 가져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먹으라는 시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고 이 얘기 꼭 해줘야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당황하시더군요. 임신 7개월쯤에 아이 이름을 지을 것인데 시아버지 아는 철학관에 가서 지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장명비가 40인데 당신이 20을 미리 냈으니 저희 보고 20을 내라 하셨습니다. 명절에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 계실 때 얘기했어요. 세상에 손주 장명비를 반띵하자는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모두 얘기해버렸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엄청 비웃었는데 저에게 나중에 그런 소리는 왜 하냐고 하시더군요. 손주 장명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집안 내력인지 궁금해서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장명비 다 내셨어요. 하지만 아이 이름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어놓은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지어온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는 시아버지께 전부터 아이 이름 지어놓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럼 장명비는 왜 본인에게 다 내라고 했냐 하시더군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아버님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어온 이름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름으로 출생신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뒷목 잡으시더군요. 저 출산 예정일이 명절쯤이었는데 시댁을 놔두고 굳이 우리 집에서 설을 지내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전이며 만두며 차례 음식 다 했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줬지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아버지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셨습니다. 이제 홍동백서대로 제사 잘 지낼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검색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아는 것이라고는 홍동백서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 나르게 하고 상에 음식 놓는 것은 시아버지에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아버님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음식을 놓았다고 해요. 상에 놓인 차례 음식을 보니 제멋대로더군요. 이건 조유리 시대로 놓아야 하고 이건 어동육서 이러면서 시아버지가 잘못 놓은 음식들을 제가 다시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아버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이따 차례 끝나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 차례 음식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집에서 차례 제사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대조까지 차례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조부모님까지 큰 집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누구의 차례를 지내냐고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지방 쓰시라고 종이랑 붓펜을 가져다 드렸죠. 시아버지는 떨고 계시더군요. 얼른 지방 쓰시고 차례 지내자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집에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니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생각했다고 나는 시댁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이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무슨 쌍놈의 집안도 아니고 아들 둘이 따로 차례를 지내서 조상님들 헷갈리게 만드는 일은 왜 버리셨냐고 우리 아빠 같았으면 이 차례상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냥 나와 뱃속의 아이가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냐고 했죠. 결국 차례는 안 지내고 음식만 먹었습니다. 신우가 점심에 왔는데 심해부에게도 있었던 일 전부 말했어요. 심해부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망신당할 짓은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 5일 뒤에 출산했네요. 아이 태어나면 출산휴가 6개월만 하고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돌진하면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고 그 전에 6개월 정도 시어머니가 아이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야 해서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친정엄마 올라와서 아이 봐주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 올라오시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일하는 중이라 못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엄마 서울로 아예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가 자기 예뻐한다고 저희 엄마 모셔오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내막을 모르시고 시부모님이 아이 보러 저희 집에 왔다가 친정엄마 앞에서 입방정을 떨더군요. 사돈은 언제 내려가시냐고 묻길래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어요. 본인은 이제 아들 덕보기는 다 틀렸다며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친정엄마가 그래도 다 나중에는 친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그럼 자식에게 도움은 안 주고 덕만 보려고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인데 자식 덕을 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다고 했더니 두 분 다 뒷목 잡으셨어요.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생일이었어요. 직접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뻔하죠. 제 생일상을 받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짜장면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계신데 생일 음식 좀 하지 그랬냐고 하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신 건지 내 생일을 축하하러 오신 건지 물어봤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계시길래 내 선물이나 돈 봉투 가져오신 것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을 빌미 삼아 잔치 음식 먹고 싶은 시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 고생시켜서 잔치 음식 먹고 싶으시냐고 물었죠. 이럴수록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또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남편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 아들 생일에는 생일상 꼭 차리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가 계시고 저도 몸 좀 추스렸는데 남편 생일상 하나 못 차려주겠냐고 했죠. 남편 생일 전날 생일상 잘 차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한 시어머니에게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 불편해할 것 같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서 말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마음도 정신도 가난한 분들은 처음 봤다고요. 아는 척도 잘하시고 있는 척도 잘하시지만 알고 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은 받고 싶으셔서 대접을 강요하고 계시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인데 남편까지 못 가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잠시 뒤에 전화하더니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면 되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은 워낙에 일방통행이신 분들이라 대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되더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렇게 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우리 엄마와 서로 잘하며 지내고 있으니 이혼까지는 생각 없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통화 내용 다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이 돌봐주는 일 가지고 시어머니가 장난친 것에 많이 화가 나 있었나 봐요. 자기도 앞으로 본가에 안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하는 얘기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받아줘서 마음이 많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래도 시댁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남편에게 딸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바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왕래를 하면 같은 일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신우와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제가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시댁과 평생 왕래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몇 달 안 되었으니 조바심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 길어요. 일이 풀리려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으니 지금은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